이번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정말 조용했던 롯데자이언츠가 드디어 움직였죠. 지난주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를 발표한 데 이어서 NPB 출신의 명투수 코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롯데 박준혁 단장이 먼저 움직인 부분은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11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제레미 비슬리 선수를 신규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고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빅터 레이에스 선수와는 총액 140만 달러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아시아 쿼터 자리에 이름이 거론됐던 요코하마 출신의 큐야마 마사야 선수와의 총액 1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의 특징들이 있는데 보면 한꺼번에 발표하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는 다른 뭐 이게 외국인 투수도 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카네무라 카네무라 코치. 사토루. 네네 그렇죠.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가 올 시즌이에요. 2025 시즌 센트럴리그 우승팀이 한신 타이거즈의 투수 코치였잖아요. 그러니까 현 투수 코치를 일본 투수 코치를 데려온 거예요. 영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올 시즌 한신 타이거즈의 팀 평균 자책점이 2.21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12개 팀 가운데 1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 팀은 그러니까 늘 그 평균 자책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 2점대 많아야 3점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투수진을 만든 게 이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가 이제 1, 2군 총괄 투수 코디네이터이잖아요.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영입된 투수들이 NPB 출신들이에요. 또. 그렇죠. 그리고 비즐리 선수는 한신 타이거즈에서 그렇죠.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정민철 의원이 엘빈 로드리게스랑 또 비즐리 선수 좀 영상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두 선수 모두 157, 158 던집니다. 그러니까 네. 9위형 투수를 잘 데려왔다. 그리고 뭐 아시아 쿼터로 데려온 선수도 사실 제구는 조금 코야마 선수 그렇죠. 제구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9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나균환 선수라든지 박세웅 선수가 이제 토종 선발로 진입이 된다면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약간 리스크는 좀 적은 조합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두 선수의 9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이영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비슬리 선수는 그래도 NPB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호 의원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두 선수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로드리게스 선수는 이제 투구 폼이 약간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비슬리 선수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한 정통파 이제 투수인데 두 선수의 강점은 구위도 구위지만 일단 그 평가 자체가 제구가 굉장히 좋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 맞아, 데다가 맞아. 이 로드리게스 선수도 일본 야구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아시아 경험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폰세만큼 정말 던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맞아. 굉장히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로드리게스 선수보다 이 비슬리 선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비슬리 선수는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구종 가치 중에 슬라이더가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은데 땅볼 유도형 투수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뭐냐?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수비 효율이 최하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반등을 시켜야 이 외국인 선수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숙제는 좀 놓여 있습니다.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폰세 선수라든가 와이즈 선수 이제 9위로 뭔가 이제 올 시즌 이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분명히 그 한화의 수비력이거든요. 그럼요. 네. 한화의 네. 수비력이 올 시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폰세와 와이즈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제 새롭게 롯데에 합류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점수를 많이 내줘가지고 승리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올해 같은 수비력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롯데는 사실상 강팀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비시즌에 만회를 하느냐 아니면 스프링캡을 통해서 수비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가 이 두 선수의 성적과 직관적으로 연관이 좀 돼 있지 그렇죠.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이제 큐야마 선수는 아마 선발 투수로 지금 롯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이 네. 선수가 올 시즌 뭐 재군 안조로 1군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요코하마 전력의 선수로 통보를 받고 이제 롯데에
구단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다른 팀의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 선수,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투수들에 비하면 좀 리스크는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9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코야마 선수 나쁘지 않고 저는 이런 관점을 봅니다. 한승혁 선수가 한화에서 올 시즌 터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ABS 시대에 적합한 어떤 커맨드가 됐었어요. 한승혁 선수가. 근데 이 코야마 선수도 제구의 리스크는 있지만 ABS 그 제도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예, 행행성 뭐 변화구라든지 이런 게 안쪽으로 꽂히거나 이런 게 선언이 되면 또 몰라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9위 자체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네.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네무라 사토로 이 코치가 지금 영입이 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를 만약에 잘 조련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완전한 투수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바뀌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성빈 선수가 김상진 맞아요, 코치를 맞아요. 만나가지고 맞아요. 올 시즌 불펜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한 7, 8년 동안 아무것도 사실 못했던. 그러니까 이 코야마 선수도 작년 시즌 성적, 그러니까 올 시즌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제구가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가네무라 이 되게 유명한 이 투수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기량 발전 이런 것들도 한번은 기대해봐야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뭐 외국인 선수는 까봐야 한다. 그렇죠. 맞아요. 라는 네.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롯데 1군 코치는 누군가요라고 이렇게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일단 주영광 코치와는 재계약이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마 김상진 코치가 1군 투수 코치를 맡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강석청 코치가 수석으로 네,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조원우 코치는 이제 벤치 코치로 네. 가시는 것 같고 문동환 코치와도 재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롯데도 이제 코칭 스태프 관련해서는 조만간 이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정훈 선수가 이제 은퇴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는 누가 가게 될까요?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장성호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선수요? 네네. 은퇴. 정훈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요. 네네. 네. 많죠. 그냥 뭐 네. 최강야구라든가 불꽃야구라든가 아니 그 자리에 롯데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빈 자리에 정훈 선수는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활약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선수 뭐 정훈 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올 시즌 거의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승엽이 이제 성장해 줘야 되겠죠. 네, 나승엽 선수가 네. 윤고나 이 선수들이 맞아요. 레이에스 그거는- 선수 얘기하겠지만 레이에스 선수가 재계약이 됐잖아요. 근데 레이에스 선수는 리스크가 적습니다. 2년 동안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요. 근데 오피스도 0.8이 넘고. 그러니까 치는 거 하나는 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는 결국 정우 선수 꽤 많은 역할을 해줬지만 결국 윤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 네. 그렇죠. 고승민 선수 성장을 해줘야 돼요. 네. 손호영 선수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손호영 선수. 예, 약간 네. 용두사미로 끝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손호영 선수는 작년에 트레이드로 데리고 와서 워낙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러면 기대치가 높아져야 돼.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거의 기대에 한 10% 활약을 했나?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출발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타율 자체가 거의 뭐 한 8푼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황성빈 선수도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해서 거의 도루 개수가 뭐 절반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도 부진 때문에 거의 엔트에서 2번 빠졌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고나 황손 중에 고승민 선수도 사실 부상 때문에 한 2번 그렇죠.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시즌을 이 5명이 다- 정확하게 돈 적이 네, 없어요 올 네. 시즌에. 한 시즌 네. 네. 한동이 오잖아요. 이 라임 살리고 싶었어. 한동이 오잖아요. 네, 한동이. 노력해 주는 거 저희 좀 박수 좀 보내줘요.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근데 이제 한동희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포지션 정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포지션 정리가 저는 없어요. 그냥 잘 치는 선수 시범 경기 때 좋은 선수 아마 바로 쓸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아마 주전이. 캠프 통해서 좀 더 가늠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범 경기에서 아마 라인업을 정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김하성 선수 오늘 애틀란타와 1년 2천만 달러, 200만 불이 아닌 2천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단 오피셜은 없었고요. 존 헤이먼 기자가 SNS를 통해서 먼저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도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일찍
그 내용을 들었던 거죠. 김하성 선수 관련해서 아니 어제 밤부터 들었죠. 김하성 선수와 관련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재미있는 소식이 들릴 것이다. 뭐 재미있는 소식이라는 건 결국은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이니까. 계약이죠. 그럼 저는 그게 궁금했죠. 애틀란타로 남느냐 아니면 새로운 팀이 되느냐. 근데 오늘 제프 파산 기자도 SNS에 그런 이렇게 내용을 담았는데 단연 계약도 있었다 애틀란타에서.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애틀란타에서 단연 계약을 제안했었고 다른 팀에서도 단연 계약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하성 선수가 2년에 1,600만 불의 옵트아웃을 내려놓고 애틀란타에서 나온 배경에는 선수의 의지보다는 에이전트 스카프라스의 의지가 더 컸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오히려 선수는 좀 올해 사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옵트아웃 받아들이고 애틀란타에서 1년 더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전트가 좀 설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격수의 FA 시장이 별로 없는 거, 선수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네. 버비셋 네. 말고 네, 네. 지금 뭐 특별한 선수가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뭐 부상과 부진으로 뭔가를 막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애틀란타 유니폼을 입은 이후에 좀 좋은 맞아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우리 이제 MLB 라이브 영상을 찍을 때도 김하성 선수는 애틀란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일단 많고. 한인들 굉장히 많고 네. 생활하기 굉장히 좋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애틀란타에 잔류를 하기를 바랬는데 일단 이제 FA 시장이 나왔는데 제가 들은 내용은 1년 2천만 달러가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FA 시장에 나오면서 옵트아웃을 받아들였으면 1년 1,600만 불이었는데 1년 400만 불을 더 오버가 된 거고 그렇죠. 풀 개런티입니다. 옵션 없고요. 전액 보장으로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1년이냐 그러면 단연 계약이 아니라 단연 계약의 조건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김하성 선수 측의 에이전트한테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올해 지금 건강하게 훈련을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이상 이제 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 FA 시장 2026년 끝나고 FA 시장에 MLB FA 시장의 유격수가 그러니까 시애틀 메리너스의 JP 크로포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가. 예, 그래서 1년 더 어떻게 보면 재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계약만 오히려 선수 측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밤에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현진 선수가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네. 그 해에 평균 자체 좀 1위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토론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도 올 시즌 경기를 많이 못 뛰었고, 근데 본인이 이제 건강한 몸으로 한 시즌을 뛰게 되면 확실히 1년에 2천만 불,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연 계약을 제시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평균 연봉이 아마 낮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한 2년 정도 계약일 거예요. 3년? 3년? 길어야? 네. 3년. 그럼 평균 연봉이 좀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1년 딱 본인이 할 거 딱 보여주고 그리고 평균 연봉을 높여서 뭐 이렇게 뭐 단연 계약 3년이나 4년 계약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뭐 1억 불 가까이 네. 좀 약간 뭐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좀 받아들인 단년 계약이라고 저는 이거 그러니까 요 그림을 만든 건 결국 보라스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포지션이잖아요. 네. 사실은 유격수 수요가 근데 포지션이. 이제 지금 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1년 유예시킨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제 애틀란타로 갈 때 이제 웨이버를 걸는다고 애틀란타가 왜? 그때는 사실 뭐 좋은 그렇죠. 성적을 팀이 내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유격수 자리가 이제 워낙 공백이다 보니까 이제 김하성 선수를 이제 데려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김하성 선수를 데려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틀란타 선수들은 다 장기 계약에 묶여 있잖아요. 네. 예, 대부분 선수들이 그 뭐 폴로 무슨 그 단장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시즌 뭔가 이제 또다시 대권에 한번 도전해보기 위한 그런 김하성 선수의 영입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상 때문에 누구보다 힘들었을 거고 또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 구단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 많이 그럼요. 가지고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배려 많이 해주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준 구단인데 그만큼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팀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미안해했었는데 결국은 그 또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럼요. 네, 김하성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야구로부터 많은 또 팬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희 의원 어깨 부상 입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쪽 어깨도 수술을 해봤고요. 던지는 쪽도 수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어깨 부상 경험이 없는데 네. 김하성 선수도 와순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퍼포먼스 내는데 좀 불편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2026 시즌은 기대해도 저는 그렇죠.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지금 댓글에 WBC 차출은 힘들 듯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는 구단이랑 또 김하성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WBC 글쎄요. 김하성이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단년 계약이잖아요. 네,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김하성 쪽에서도 부담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그렇다고 또 WBC를 안 간다면 나름 또 그 위치에서 또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저 네. 사무라이 재팬처럼 사사키 선수는 올 시즌 좀 많이 던졌기 때문에 구단에서 일단 막아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김하성 선수는 본인 선택일 겁니다. 네. 아마 그 1년 계약은 선수에게 지분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계약일 거예요. 김하성 선수의 선택이 남아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2026 스토브리그 FA 시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9명이 아직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까지 발표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제가 가장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단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이존월 단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다른 건 다 됐는데 옵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거의 다 왔다는 김태훈 선수 어떻게 됐냐 하더니 진짜 거의 다 왔다. 이승현 선수까지 다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선수는 이제 발표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강민우 선수는 옵션 문제로 좀 더 선수 측과 구단이 대화를 더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FA 선수들보다 이 선수들이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BFA 단연 계약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박동원, 홍창기, 노시환, 또 원태인, 구자욱 등 KBO 리그에서 이제 이 지금 대역급으로 구분되는 선수들이 2026년을 마치면 FA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BFA 계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두 분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좀 이야기를 박동원 선수는 BFA 단연 계약을 박동원 측에서도 할 것 같고 네.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팀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근데 홍창기 선수는 글쎄요 LG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BFA 단연 계약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시환은 네. BFA 단연 계약 전 안 받을 것 같아요 노시환이라. 왜냐면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네네. 글쎄 노시안 선수가 FA 조건을 채워도 만 26세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따져 보면 노시안 선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나이가 있고 장래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저 액수가 설들이 나오는 액수 네. 저게 과연 매력이 있을까? 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LG 트윈스의 박동원, 홍창기 선수 측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구단과 이 BFA 단연 계약 협상 테이블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냐? 두 선수 측 다 한 번도 아직 구단으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또 연봉 협상도 다른 그렇죠. 선수들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LG 구단 입장에서는 그게 막 이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천명섭 단장이 그때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만났다고 얘기를 안 했고 네. BFA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그 협상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에이전트랑 구단이랑 박동원, 홍창기 선수 측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없고 그다음에 노시환 선수 뭐 여러분 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네, 5년에 140억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취재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수는 당연히 하나이글스에 남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선수 측에서는 저와 기자한테 우리 얼마 제안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5년 140억 정도는 하나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선수 측은 좀 더 네. 네. 보라보라님 고민하는 것 감사드리고요. 같습니다. 네. 보라보라님이 정민철 위원님 시환 선수한테 도장 찍으라고 문자 한 통만 넣어주세요. 아니 저는 실제로 음. 노시안 선수를 오며 가며 중계에 오며 가며 실제로 저는 약간 농담 섞인 어조로 시환아 너 언제 발표하니? 하면은 얘가 좀 난감해하는 표정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고 네. 또 손혁 단장과도 제가 오며 가며 만나면 아니 과연 언제 발표할 거야 하면 또 난감해하는 그 표정. 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채로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설들은 신빙성이 없는 설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저는 네. 제가 만약에 이게 선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을 좀 이렇게 보고 잘 싶을 봐야 될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하는 FA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이 많이 나오면서 FA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미리 묶여버리는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면 그 한두 명이 나왔을 때 몸값이 엄청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가 저는 또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만약에 박동원과 홍창기가 BFA 단연 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구자욱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분명히 추진을 할 것이고 원태인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 뭐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넌지시 이야기를 그렇죠. 한 상황이라 그렇죠. 아마 BFA 단연 계약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원태인과 노시환은 제가 봤을 때는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 선수들이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완전 그러니까 지금도 금값인데 그때는 가치가 확 올라가죠. 금금금금 금값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진짜로 몸값이 지금보다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시장의 어떤 그 섭리라든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니까 눈치싸움,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의 상황을 보죠, 봐야죠. 조금 더 보다가 그래도 이 원태인과 노시마는 최대어잖아. 이 중에서도 최대어이기 때문에 군필에 그렇죠. 어. 가장 늦게 뭔가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네. 지금 처음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뭐 구단에서 연락이 오면 만남을 통해 어떤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협상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한 번 만나서 제안 받았는데 이거 바로 도장 찍는 사례는 거의 없죠. 네, 저게 또 네. 기한이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스프링 만약 해도 뭐 그렇죠. 스프링 캠프 아니면 지나도 시즌 그럼요, 중에도 그럼요. 또 가능한 예, 예. 거라서 물론 이제 하나 팬들 또 노시안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소문 나는 게 싫고 빨리 그냥 정리해서 우리 선수로 오랫동안 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이거는 선수의 입장도 저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연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마음, 조금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시즌을 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노시안 선수가 내년 시즌 뭐 폭망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약간 못해도 노시안 선수는 우리가 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도 그래서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아래로 사실 다른 팀들이 제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칼자루는 진짜 노시안 선수가 딱 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의 이제 구자욱 원태인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도 고민 중인데 일단 지금 삼성은 이 BFA 단연 계약은 아예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FA 선수를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선수와 이 협상을 갖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겠다. 물론 뭐 이종료 단장이 가만히 계시면서 이 선수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분은 아닌데 지금은 이 선수들 협상하는 거는 순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뭐 해외에 대한 뜻이 정말 강한지 이것도 좀 아직은 체크가 안 돼서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원태인 선수가 만약에 FA 나오면 전 노시안 선수보다 더 야, 이거 돈을 얼마 써야 되나 진짜. 예, 완전 확실한 사실 검증된 네.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태인 선수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진짜
지각 변동이죠. 네, 네. 엄청 근데 날 것 이제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셀러리 캡의 영향이 있는 거고 또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 셀러리 캡이 터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럼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 구단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봤을 때 다른 팀보다 오히려 삼성 라이온즈 이종열 단장이 더 고민일 거예요. 네.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제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온태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가 못 잡고 잊어간다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이게 상상- 난리 나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파란 유니폼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원태인 선수는 정말 꼬마 때부터 그 아직도 그렇죠, 그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맞아요, 텐데 아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선수를 잃는다? 네.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지금 퓨처스리그 이제 울산 프로야구단이 창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KBO가 지난 이제 10일이었죠. 이사회가 울산광역시 신규 구단의 퓨처스리그 참가를 의결하고 2026 시즌 참가를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60억 원 또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서 울산 프로야구단이 내년 1월 중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어떤 창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 구성도 있지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선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성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요? 뭐 하고 그랬더니 전혀 들은 게 없어요. 전혀 들은 게 없다고. 정말로. 네, 일단 선수단 구성은 KBO 드래프트 뭐 미지명 선수, KBO 규약상 자유계약 선수, 외국인 선수 등 출신 연령, 경력, 드래프트 참가 이력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해외 진출 후에 국내 프로 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의 선발도 허용이 됩니다. 2년 이후에 이런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선수의 최저 연봉은 KBO 규정과 동일하게 퓨처스 리그를 하더라도 연 3천만 원에 적용이 되고 외국인 선수 최대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드도 내용이 KBO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양도 기간 중 KBO 구단으로 이적 가능하다. 한 시즌 최대 5명입니다. 정미철 의원도 이 지금 퓨처스리그 울산시 시도 구민이 이제 창단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찬성이죠. 네. 저는 어쨌든 야구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 창출을 그런 개념에서는 아주 좋은 희소식인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빌미가 돼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야구 인기도는 이런 점으로 또 미뤄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짧은 기간에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야구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년 시즌 또 저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야구장 짓네, 뭐 하네, 지금 얘기 많이 뭐 나오고 할까, 있죠. 뭐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시기 때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파주 막 돔구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창단이 되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좀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울산광역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생각했을 때 축구의 시도민 구단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뭐 시장이 바뀐다 해서 그 구단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걱정은 이 축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우리는 전혀 내년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일단 운영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1, 2년 하고 뭐 구단 없애려고 시작을 아예 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네. 정말 그건 걱정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단장과 감독이 공모네요. 그래요? 네네. 팩스로 서로 넣어봐. 단장님, 장 단장님 어때요? 아니 서로 넣어봐. 울산 가서 저 고래고기라도 한번 같이 한잔 고래고기 소주 한잔 하시죠. 두 분 다 원서 한번 아니 주세요. 굉장히 좀 네. 관심이 가는. 네, 그리고 야구인들이 지금 관심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아는 분도 만약에 그 감독 공모를 하면 지원하겠다라고. 이영민 기자도 알고 우리도 아는 그분이죠. 네. 하마평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단장도 대충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임 야구단에서 단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 야구단에 단장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창단팀을 맡았을 때에 좀 더 좋은 그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게 신임 단장이 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 어려워요. 자리 자체가. 네. 예. 경력자가 경험이- 가야 돼. 예, 예. 경력자가. 경험이 있는 단장님이 가셔야지. 장대주인님이 정민철 감독 데뷔 갑시다. 아니 저는 개연성이 없고 네. 저는 야수다에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단장하고 감독은 경험이 있는 분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초대 감독이랑 그렇죠. 초대 단장은. 그래서 사실 이제 울산시에서 프로야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다른 이제 시도에서 이게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KBO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정말 연락이 많이 온대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성남, 뭐 그다음에 파주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건설 관련된 뭐 어떤 프로젝트도 얘기를 다 하고. 근데 물론 이게 아까 장성호 의원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냥 이거 예를 들면 공약으로만 할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는 KBO가 전혀 이 승인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KBO에서 울산시 이 창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뭐 허규원 총재를 비롯해서 KBO 뭐 고위 관계자도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를 하는 이유는 투명. 그 맞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공정성. 행여나 그럼요.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올까봐 여러 심사위원들 통해서 뭐 면접을 통해서 결국 그럼요. 발표가 되는데 단장과 감독이 선임이 되면 이제 코칭 스태프가 구성이 될 거고 그럼요. 선수들은 1월 초에 아마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는 게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